고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는 게 무엇이냐, 그거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자, 5번 내용은 딱 거기 문제에서 요청하는 바가 딱 하나밖에 없죠.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된다 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현재 예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양을 실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으로 얘를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가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음의 실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도에는 뭐가 깔려있다고 그랬죠? 제곱해서 음의 실수다. 이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순허수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럼 순허수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한번 봤더니 순허수는 뭐였죠? 여기 앞쪽에 있는 수가 뭐가 되는? 얘가 제로가 되고, 그죠? 얘가 제로가 되지 않는다가 목적이 된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얘가 제로가 된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얘는 어차피 2차 방정식에 관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크로스에서 찾아보게 되면 A는 얘가 마이너스 1 또는 얘가 마이너스가 일단 2였던 거겠지. 근데 답을 보니까 여러분들 두 개를 답하신 분들이 꽤나 많던데 여러분 이거 0 안 돼야 돼요. 그죠? 0 돼버리면 얘는 철저하게 0이 돼버리면 얘가 제곱하면 얘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조건에서 찾아지는 조건은 A는 0이 아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가 돼야 되므로 우리는 이것이 답에서 지워져야 되죠. 답이 혹시 두 가지로 쓰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0이다, 뒤쪽이 0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라이트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게 조금 몇 개 있어요. 자, 보실게요. 자, Z는 1-i분의 얘가 2 플러스 i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해석하는 방법. 결국엔 뭘 쓰는 거냐면 결국에는 첫 번째는 분모의 실수화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의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Z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1-i가 되면 당연히 여기다가 부호 반대의 형태를 좀 곱셈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좀 풀어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분모는 1-i의 제곱은 참고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2가 될 거고요. 지금 그냥 굳이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전개하면 2 플러스 2i 플러스 얘가 i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죠. 플러스 i의 제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2분의 얼마? 1 플러스 얘가 3i가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요 2하고 동그라미 치 2하고 1을 저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1을 갖다 곱셈한 다음에 1을 갖다 넘겨오면 이런 식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야지만이 계산이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넘긴 다음에 이제 이거 온 건데 뭐냐면 제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보니까 좌변의 식을 갖다가 제곱을 합니다. 우변의 식도 당연히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계산해보니까 얘가 4z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z 얘가 플러스 1이라고 한 형태가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넘겨가 보면 4z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얘가 10은 0이 되는데 뭐 2로 약분해 보면 마이너스 2z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2z 더하기 5는 얘가 제로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문제를 봤더니 뭘 물었냐면 2z의 3승 마이너스 얘가 6z의 제곱 더하기 7z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요거 풀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뭐 뒤로 설명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과정은 직접 나눗셈을 해요. 그래서 한 등식의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차수를 갖다 최대한 낮춰주는 작업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는 이런 걸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좀 더 선호하는데 계산 기회가 훨씬 빨리 끝나요. 보여드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2z의 세제곱 마이너스 6z의 제곱 더하기 얘가 7z 더하기 1을요 일단 요 내용으로 나눠 본다라고 보세요. 네, 요 내용. 선생님 0인데요? 일단 0이라는 것을 생각은 지우시고 그냥 저 문자로 나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린 여기다가 어떤 식들을 쓸 수 있을까를 봤더니 처음에 얘는 얼마?
여기 z를 갖다 곱셈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z가 곱셈이 되면요, 얘가 2z의 세제곱 마이너스 2z의 제곱 더하기 얘가 5z가 되면서 직접 뺍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z의 제곱 더하기 3z 더하기 얘가 1이 됐죠. 한 번 더 가야죠. 얼마?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주면 마이너스가 4z의 제곱 플러스가 4z 마이너스가 10이 되면서 여기를 쫙 한번 빼보면 요거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1이 나와요. 그러면 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주어져 있는 2z의 3승 어쩌고저쩌고 요 식을 얘로 나누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써요. 그리고 그때 몫이 뭐였죠? 그때 몫이 z 마이너스 2. 근데 나머지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z 플러스 10이 돼요. 이렇게까지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원래 그냥 이 식으로만 나눴는데 얘가 는 0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게 0이 돼버리죠. 그러는 순간 얘가 날아가면서 나머지만 남아요. 네, 그럼 이것만 답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z는 어디 있었죠? 여기를 봐볼까요? 여기 아까 우리가 z는 2분의 1 플러스 3i라고도 쓸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써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i라는 놈에다가 플러스 11. 원래 이렇게 가도록 돼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주어진 형태에서는 이거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뭐 요거 이제 정리해서 가시면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숫자가 조금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거기 여러분 1, 2, 3, 4, 5번하고 좀 괴리감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선생님 한 번만 과정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자, 유리화했던 거, 실수화했던 거 한번 과정 한번 봐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산이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넘겨주죠. 이렇게 2배 한 다음에 넘겨주면 이런 식이 나와서 우리 이 식에서 뭐 했죠? 제곱을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4z제곱 마이너스 4z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면서 넘어가 요식까지 나왔죠. 그래서 수식의 상태가 요식으로 일단 끝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나눗셈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 주어진 이 수식, 그죠? 요 수식을 요걸로 나눠보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걸 나눠보면, 자, 한번 가볼게요. z, 그죠? 곱해주고, 그죠? 곱해주고, 빼주면 여기 주어진 패턴이, 요렇게 나왔다고 확인이 되죠. 여기 잘못 썼네요, 제가. 그죠? 숫자가 좀 거시기 해서 봤더니 여기 잘못 썼죠? 보이세요? 7에서 5 빼면 3이 아니라 2가 나와야죠? 마지막만 수정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여기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2z가 나와. 여기 좀 잘못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z로 고쳐주면 여기만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2의 z값이 얼마? 2분의 얘가 1 플러스 얘가 3i 플러스가 11이면 이렇게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더하기 11이 되면서 얘가 10 마이너스가 3i다라는 형태가 되죠. 찾아보니까 2번에 답은 들어가 있죠. 그쵸? 선생님도 중간 과정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차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냐면 아까 보시게 되면은 요 식이 하나 있었죠. 요 식에서 가져옵니다. 요 식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z하고 있는 형태를 2z 제곱을 써보면 얘가 식이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z의 3승을 때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z를 갖다 곱하는 것처럼 똑같이 z를 갖다 곱해보세요. 이렇게 진행돼요. 맞죠? 그 다음에 요 2z의 제곱은 어차피 요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2z 마이너스 5 마이너스가 5z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z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다? 2z의 3승이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주어져 있는 요식에 2z 3승에다 이거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어져 있는 수식을 조금만 공간을 이쪽에다 빌려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의 z의 3승이라고 해서 2z의 3승 마이너스가 6z의 제곱 더하기 7z 더하기 1을 2z 3승이 이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z 마이너스 5라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z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z제곱이 2z제곱이 요만큼이니까 이게 되려면 마이너스 3을 갖다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3에 2z 마이너스 5 갖다 걸어주고요.
그 다음 뒤쪽 과정은 7z 플러스 1 이렇게 걸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z 마이너스 2z가 마이너스 9z거든요. 플러스 7z 하면 마이너스 2z에다가 마이너스 5 플러스 15 하면 10에다가 더해주면 얘가 플러스 11 이렇게 나올까요? 다시 한 번만요. 여기서 이게 빠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나오기도 해요. 다시 한 번만. 요거랑 요거 하면 얘가 마이너스 9z 플러스 7z니까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15 하면 얘가 10에다가 1 더하니까 11. 그래서 맨 마지막 과정이 차수를 가급적이면 2차든 1차든 차수를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다 1차식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거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는 2번을 더 강조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가 훨씬 계산은 더 깔끔해집니다. 왜냐면 나머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과정도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4번 문제 풀이 한 번만 좀 간단하게 다시 보시고 나는 이렇게 안 풀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궁금해서 어떻게 풀었어요? 다 이렇게 하나씩 올리셔서 계산하셨구나? 오케이. 직접 모르셨고 잘하셨어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자수 이렇게 하나씩? 좀 됐어. 끝까지 한 번 더 가보자. 이름 위에 수직 선생님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1, 2, 3번만 풀었으면 되는데, 오케이? 4번 정도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4번 정도는. 두 번째가 나을지, 첫 번째가 나을지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교과 과정에서는 직접 나눗셈을 더 선호해요. 네, 왜냐하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니까. 0으로 나누는 거 아닌가요? 이건 0이 아닌 상태에서 나누는 겁니다. 0이 아닌 상태에서. 네,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아마 조금 지난번에 수업 때 좀 미진했던 부분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일 테스트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할 목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번 수업하고 좀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거라서 오늘 수업에도 이 내용은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우리는 정석으로 좀 다시 들어가서 다 되신 분들은 저 페이퍼를 이따가 좀 거둘게요. 지난번에 혹시 지난번 페이퍼를 갖고 계시면 같이 좀 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못 거둬가지고요. 마지막에 4~5번 못 거둔 것 같은데 오늘 갈게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좀 미리 좀 공지를 좀 드리면 제가 속한 학생들 중에 혹시 그 시간대가 되면 좀 모아서 그냥 질문을 좀 받아드리려고 해요. 어쩌냐면 목요일 날 2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제가 그때가 좀 이번 주 한 주는 좀 시간이 좀 갑자기 좀 비어서 그때 2시부터 5시까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좀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그런 밀렸던 질문이나 혹시 또 그동안 공부를 개인적으로 했던 뭐 책들도 있으시면 질문 좀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인데 따로 어머님들한테 공지 나가거나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시부터 5시 뭐 다른 학원 있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질문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한 타임이 더 있긴 하네요. 혹시 그때 시간 되시면 오세요. 수요일날 저희가 회의가 있어갖고 선생님이 좀 그날은 좀 늦게 퇴근을 해요. 그래서 저는 늦게 회의가 있어갖고 그날은 아마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아마 거의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8시부터 10시까지 수요일날 개인적으로 좀 들어오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좀 필요하거나 좀 어떤 방향성을 좀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시다면 그때 2타임으로 좀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때만 딱 유일하게 일단 여유가 좀 있어서 그래서 원래 수요일날은 좀 일찍 퇴근하거든요. 근데 회의가 10시 20분에 잡히는 바람에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합니까? 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좀 호흡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 목요일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사이에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 더 질문이나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는 책으로 한번 좀 다시 보면서 진행을 좀 하죠. 정석책 한번 봐볼까요? 정석책. 자, 페이퍼 혹시 정리 다 되신 분들은 자기 오답 고쳐주신 분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지난번 것도 혹시 갖고 계시면 좀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정석책은 97쪽을 봐주시면 돼요. 정석책은 97쪽을 봐주시면 되고요. 페이퍼 좀 저한테 좀 이름 혹시 쓰셨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일부러 막 존대어를 써요. 반말도 했다 뭐 그러긴 한데 저의 말의 한 70%는 존대를 할 거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안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왜 이렇게 거리를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일상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나이를 막느라고 저한테 반말하는 케이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학원 면접을 한번 이 학원이 괜찮을까 하고 아마 알아보는 차에 그분은 내 이력서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김현우 선생님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가? 이거는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난 그 사람 나이도 모르고 뭐 지역이 같다라는 이유 하나를 저한테 뭐 전라도 출신인가 보네. 그래서 막 계속 반말을 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알았어요. 거기서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웃기잖아요. 첫 전화에.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맞아들이기 정말 싫어서 여러분한테 저는 모든 수업에다 존대를 합니다. 가끔가다 반말을 할 때도 있고 이름을 부를 때도 있는데 이게 안 친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죠. 제가 예전에 있던 학원들은 설문조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선생님들이 자꾸 피드백들을 좀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자꾸 나오는 게 그거야. 선생님은 나랑 친해질 마음이 없나 봐요. 자꾸 저한테 존댓말을 써요. 이렇게 수업 때는 웬만하면 제가 존댓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어머님 폰으로 어머님 그러니까 선생님 저 누군데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당황스러워요. 반말을 해야 돼도 빈말을 그럼 제가 약간 준경어체를 써가지고 한번 쓰긴 하는데 아무튼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실 거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저희도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97쪽이 2번 켤레복소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형태라서 거기 성질들을 조금 가지고 뒤쪽의 내용하고 좀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우리 정석에서는 책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라이트 센 위주로 한번 진행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따가 그 나머지 정리 프린트는 조금 뒤쪽에 좀 가도록 오늘 일단 진도를 좀 빼고요. 자, 그 실적이 켤레복소수 한번 잠깐 봐주시면요. 자,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냐면 켤레라고 하는 그 느낌은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 같은 느낌인데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목적이 이런 거야. Z가 있어서 A 플러스가 BI의 조건이 A, B가 실수. 이거 반드시 붙어있어야 내가 말씀드렸죠? 이때 Z바를 묻는 거야. Z바. 그래서 우리가 얘를 A-가 BI다라고 쓰게 됩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당연히 A, B는 실수가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켤레복소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이거 한번 더 해보실래요? 이 두 개를 한번 더 해보실래요? 더 해보면 뭐가 되죠? 이 두 개 실제로 더하면 얼마가 돼요? 네, 2A가 돼요. 자, 두 번째 과정, Z 곱하기 Z반은 뭐가 될까요? 두 개를 실제 곱셈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합차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I의 제곱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뭐죠? 이런 거죠.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켤레복소수는 반드시 합과 곱으로 그래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해 보시면 대부분 다 합곱이었거든요. 그래서 켤레복소수 문제가 나오시면 합과 곱으로 여러분들 항상 정리를 해보시는 습관을 갖추시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는 문제를 좀 어렵게 냈을 때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대입해서 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켤레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곱셈과 합의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되면 굉장히 편하고 이게 나중에 근과 계수 관계, 2차 방정식 다음 단어를 배우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잡아두시고요. 자, 우리 그 정석이라는 책 되게 잘 만든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아래 하단부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트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 한번 쳐줘보실래요?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다. 밑줄 좀 쳐줘보세요. 무슨 얘기야?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다.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건 뭐였죠? 이렇게 쓰는 거잖아. 굳이 쓰자면 뒤에가 영아이가 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원래 켤레를 쓴다는 것은 뭐야? 뭐의 부호?
뒤쪽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만 실은 얘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제 이건 의도성을 그냥 일부러 이렇게 쓴 거니까. 그럼 어때요? 이거하고 이게 똑같죠. 그래서 가끔가다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일 때 이렇게 문제 나온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아, Z는 실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볼까요? 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또 하나 특이했던 게 뭐가 있어요? 순허수가 있죠. 순허수의 켤레복소수는 뭐가 될까? 거기 밑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노트 밑에다가 순허수의 켤레복소수는 뭐가 될까? 자, 한번 써볼까요? 자, Z라고 하는 형태가 순허수는 뭐죠? 0 플러스 얘가 BI가 순허수죠. 그죠? 이게 순허수잖아요. 그럼 Z반은 뭐가 되죠? Z반은 얘가 마이너스 얘가 BI가 됩니다. 그죠? 0 마이너스 B. 이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요. 순허수의 입장에서 Z 더하기 Z바가 항상 얼마다? 제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Z반은 마이너스 Z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나왔어? 아, 순허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아, 특이한 게 있더라, 이거지. 아, 그냥 똑같으면은 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마이너스 달려있는 케이스는 얘가 순허수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네, 요 말에는요, 이렇게 있을까요? 요 말에는 하나가 더 있죠. 뭐야? Z가 0. 그러니까 0이어도 이 관계는 성립을 하긴 합니다만, 좀 조심스럽죠? 왜요? 이 마이너스가 굳이 의미 없잖아요. 여기도 있죠. 0, 0. 그죠? 여기도 0, 0. 그래서 이것만 따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순허수를 물어보려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우리 Z가 0이더라도 성립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켤레복소수는 앞으로 우리가 합과곱에 관한 형태를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합과곱에 관한 형태를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고 돼 있는데 보기 1번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2번이에요. 보기 1번에 2번 한번 맞아봐요. 보기 1번에 2번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I-1의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는. 어떻게 했어? 보통 애들이 I 플러스 이렇게 쓰는 얘기는 100%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가 켤레라고 하는 것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죠. 이것만 조심하라고. 이게 앞에 있더라도 그것의 부호를 바꾸는 것이 무조건 뒤에 있는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여서 출제자는 2번에다 딱 고스란히 그대로 녹여놨잖아요. 그래서 잘 만든 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 2번의 케이스를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00쪽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10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마지막 이제 컨셉 자체 하나 남은 게 이제 음의 실수의 제곱근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헷갈리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중3 과정에 해당되는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은 고등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어떤 스토리냐면요. 이런 스토리인데 자, 제가 이건 수원까지 통합해서 그냥 한 번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여기 앞에 쓰는 얘가 n제곱근이라는 뜻이고 수원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이 배울 때 나중에 가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루트의 뭐 5 이런 거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여기 앞에 2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도 많이 쓰니까 뭐 하자? 생략하자가 목적인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래는 대부분 다 이게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수원에서 배우는 첫 번째 지수라는 단원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논리가 비슷해서요. 자, 얘는 두 가지 형태로 가는데요. 첫 번째 n이 홀수가 되잖아요. n이 홀수가 되면요. 얘하고 얘는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냥 얘는 a예요. 근데 이게 n이 짝수잖아요. n이 짝수라고 하는 형태는 여러분 얘는 반드시 뭘로 나가냐면 절대값 a로 나가셔야 돼요. 중상가적으로 한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루트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놈하고요. 루트에 얘가 3의 제곱이라는 놈은요. 결론적 얘는 얼마죠? 얘는 3이라고 썼죠. 그쵸? 왜 그렇죠? 아니 여기서 우리가 요청하는 바가 선생님 여기가 2가 생략돼 있다면서 그럼 얘하고 얘 날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이상하죠?
얘는 절대값 2기 갔어야 돼서 얘는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헷갈리신다고 한다면 제곱, 그러니까 짝수라고 하는 건 무조건 절대값이 무조건 남수로 되어 있어요.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가거든요. 일단 요거 하나만 거기에다 음수의 거듭제곱근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거기 음의 실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거기다 요거 하나만 쫙 적어주세요. 학생들이 숫자는 어느 정도 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문자가 문제라서 제가 이거는 수원과정까지 통합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은 생각보다 손쉽게 갈 수가 있는데, 손쉽게 갈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렇게 좀 가드리려고 해요. 어떤 논리냐면,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뭘 배우셨냐면, 야, 루트의 마이너스 A가 I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이걸 따로 빼요. 따로 빼요.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8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 8개를 보시는 동안에 조금 감이 왔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갈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지 되게 헷갈려들 많이 해요. 그래서 복소수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인데요. 그럼 이걸 일단 잠깐 보여드리면 어차피 이 안의 값이 양수일 때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요. 루트 6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 그래서 루트 6으로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이 불편하게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루트 안에 있었던 이런 마이너스들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 얘네들 다 i로 끄집어내세요. i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i를 끄집어낸 상태에서 요것만 먼저 치면 이건 뭐야?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었겠죠. i라는 형태가 뒤로 빠졌죠. 그럼 이제 뭐야? i는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i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에 다시 한번 등호가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앞이나 뒤의 차이이기 때문에 요 컨셉은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에 i가 되는데 이 i는 다시 들어갈 수 있다? 2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얘하면 똑같은 거라고. 자,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데 얘는 루트 2에 i가 생기고 루트 2 3에 i가 생기죠. 왜? 둘 다 빠졌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루트에 2 곱하기 3에다가 i랑 i가 또 곱하면 뭐가 되죠? i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일단은 이런 모양이 생겨요. 네, i 제곱 마이너스가. 그런데 얘를 한 번만 다 있으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가 저기 맨 마지막에 쓸 때 기준이 뭘까? 처음에 썼던 문자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네. 썼던 거 그대로, 썼던 거 그대로. 어차피 이거하고 이건 똑같거든요. 2, 3은 6이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6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지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끄집어냈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4개를 쭉 봤더니 뭐가 문제가 되죠? 요게 문제가 되죠. 요게 문제가 되죠. 그죠? 요게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야? 위에 있는 1, 2, 3번은 어찌됐든 간에 뭐 음수가 있든 뭐 하든 간에 그냥 결론적으로 다 곱해지거든요. 근데 4번만 유독 앞에 뭐가 생기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보통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요. 이 두 번째는 이쪽에다가 써드릴게요. 이제 나눗셈이에요. 곱셈과 나눗셈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곱셈과 나눗셈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럼 제가 나눗셈도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가드릴게요. 어떻게? 루트 2 나누기 이거 루트 3.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죠? 루트에 마이너스 2 이거 루트 3. 세 번째 루트에 2, 루트에 마이너스 3. 루트에 마이너스 2, 루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부호를 하나씩 바꿔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그냥 합쳐집니다.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단, i를 제발 먼저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서 i가 따라 붙겠죠. 합쳐진 다음에. 그 다음 이 i를 위쪽에다 보내주면,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주면, 처음 내용이 그냥 합쳐진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봤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3i에 이거 루트 2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모의 i는 허용하지 않죠, 잘. 그래서 우리는 실수화를 위해서 위아래를 찔러서 올려주면 여기 앞쪽에 있는 이 계산에 일단은 루트에 3분의 2가 되고 i가 위쪽에 따라 붙었었고요. 여기 i의 제곱인데 그게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i가 또 들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2다. 이렇게. 기존 모양을 그대로 살려줄 수 있죠. 이렇게 갈 때 합쳐지긴 하는데 뭐가 생겨요? 마이너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루트 3i, 얘가 루트 2i. 선생님, ii는 생략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생략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루트에 3분의 2인데 얘를 한 번 더 다시 써드리면 처음 모양을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누구죠? 요거인 거죠. 요거인 거죠. 그래서 분자가 양수고 분모 안에 있었던 루트가 음수가 되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생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쫓아갈까? 예, 미적분까지 쫓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고등수학 상하는요 수능에 단독 출제가 안 돼요. 네, 응용하는 거예요. 복소수 이 개념은 딱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확하게 미적분의 2단원의 극한까지 쫓아갑니다. 네, 미적분이 이과학생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거의 거의 맨 마지막 버전인데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간접 출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곱셈은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밖에 생긴대요. 그 다음에 나눗셈의 경우에는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가 생긴대요.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오케이? 그 정도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숫자를 예를 든 게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자꾸 문제 풀 때마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 네 가지, 8가지 중에 그냥 모르면 해보라 그래요. 니네 헷갈리면 해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i를 뺐다가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살아있으면 i가 살아있으면 다시 집어넣어서 원래 목적을 회복한다고 해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구조가 요거하고 요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럼 거기 여러분 한번 책을 한번 잠깐 놔보시면 거기 100쪽에서는 어떻게만 설명하냐면요. 가급적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뭐해라? 끄집어내라 라고 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 문제 패턴이 그래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딨냐면 이 책에서는 101쪽 오른쪽에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난 보이세요? 101쪽 어드바이스 거기다가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 봐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드바이스 1 봐보세요. 곱셈에 관해서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생기는 게 포인트가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해라? 그냥 다 합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합칠 수 있다는 얘기했고요. 2번 가보시면요. 양수하고 음수, 그죠? 분자가 양수가 되고 분모가 음수인 나눗셈의 구조에서도 역시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워낙 중요하면 이게 또 어드바이스로 또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다 루트를 합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기본 문제하고 유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쫙 해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린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나머지 안 풀었던 문제들하고요. 일단 오늘 제가 연습 문제까지 미리 좀 많이 좀 풀어드리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처럼 일단은 라이트생까지 최대한 많이 풀어드린 다음에 질문도 받고 하고 오늘 과제는 복소수 편이 따로 파일이 하나 나갈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복소수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수요일날 맞이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방정식 정도 하고 고차 방정식 정도까지 나간 다음에 우리 시험을 한번 보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결석 전 끝까지 챙겨서 다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시험을 한번 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를 볼 거냐?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1일 테스트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약간 낮추던지 비슷하게 내던지 할 거야. 거기서 뭐 여러분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복소수가 좀 많이 약하게 많이 떠버렸다.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별로 모아서 낼 거거든요. 이렇게 좀 순서 바꿔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좀 불러서도 보충 좀 하려고요. 그래서 좀 단단하게 좀 챙겨드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뭐 그거 해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너희들 욕먹게 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의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난 그런 짓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점검해보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01쪽에 나와 있는 6-1번 문제.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잠깐 소개를 잠깐 할까요? 이건 바로 나왔으니까. 1번 봐볼까? 1번 어떻게 할 수 있어? 원래는 그냥 다 I 빼면 되긴 하는데 1번은 뭐야? 곱셈구조잖아. 그럼 1, 2, 3번은 곱셈구조인데 3번만 문제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3번만 문제잖아. 3번만 답을 뭐로 쓰면 돼?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쓰면 되지. 이 말 이해돼요? 기본 문제 한번 똑같이 찾아가봐. 기본 문제 찾아보면 그 3번만 문제야. 그 3번만 문제야. 그죠? 왜?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 케이스는 3번만 루트에 3번만 정답이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나머지 1번과 2번은 뭐가 되죠? 둘 다 모두 다 루트에 마이너스 6, 루트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이제 i로 끄집어낸 게 이제 거기서 나와 있는 정답으로 나와 있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루트에 마이너스 6이나 루트 6i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봐볼까요? 4번, 5번, 6번에서 뭐가 문제가 되죠? 5번이 문제가 되죠? 저희 써놨으니까 5번이 문제가 되죠. 5번이 문제가 되더라.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답을 쓰시거나 이렇게 답을 쓰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다라는 거 하는 걸 여러분이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여서 요 과정으로 한번 이해해서 정리하시면 101페이지는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넘겨볼게요. 오케이? 이따가 어차피 다시 풀라고 할 거니까요.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볼까? 자, 102쪽에 한번 봐보시면 자, 이제 기본 문제 이제 2번이 있어요. 2번.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6-3번인데 그냥 쭉 차근차근 풀게요. 거기서는. 일단 6-2번에 1번 한번 잠깐 봐보시면요. 좀 되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트 안에 i가 보이면 일단 뭐 해라? 끄집어내라. 그것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떻게 되죠? 3 플러스 루트에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고요. 4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가 1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고쳐? 3 플러스 루트에 9i라고 고쳐놓고요. 4 마이너스 루트에 16i라고 고쳐놓으면 루트 계산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죠? 3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요. 4 마이너스 얘가 얼마가 돼? 미쳤죠? 여기 3i가 되고요. 여기 얼마가 되죠? 4i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얘들아 이거 3으로 묶어보면 얘가 어차피 1 플러스 i고요. 4로 묶어보면 얘가 어차피 1 마이너스 i여서 큰 수는 어차피 따로 계산하죠. 3, 4, 12에 1 플러스 i 얘가 1 마이너스 i. 그럼 얘는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i의 제곱. 요게 마이너스 1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면 정답은 얼마다? 24다. 이렇게. 그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를 고민하시면 됐겠죠. 자, 이제 2번 문제인데요. 자, 루트 3-가 i라는 놈의 몇 수? 구승을 해봐라 라고 문제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구승.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차근차근 가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증모 붙이지 않고요. 제곱부터 합니다. 제곱부터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올릴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루트 3-i를 z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한번 z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z의 제곱을 시행하면요. 루트 3-i의 제곱이 될 겁니다. 곱셈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죠? 3, 그죠? 마이너스 2 루트 3i 플러스 i의 제곱이 되면서 요거 계산해 주니까 얼마? 2가로에 1 마이너스가 루트 3i 이렇게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저는 뭐 해볼까요? z의 세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z의 세제곱은 뭐죠? z의 제곱에다가 z를 갖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z제곱이 뭐였죠? 2에 1 마이너스 루트 3i. 자, z라는 놈이 뭐였죠? 루트 3 마이너스 i. 직접 하세요. 차수를 저는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올리다 보면 일정 규칙이 한번 드러나거든요. 자, 2가로에 곱셈을 하면 얘가 루트 3이 되고요. 곱셈하면 얘가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곱셈하면요 마이너스 3i가 되고요. 곱셈하면 루트 3에 그죠? 루트 3에 i의 제곱이 딱 떨어져요. 맞습니까? 쌤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결과하고 요게 사라지는데 맞아요. 마이너스 4i에 그럼 곱해주니까 얼마? 마이너스가 8i가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 알겠네. 그쵸? 그럼 이걸 계속 쭉 올릴 거냐? 올려도 되는데 내가 궁금한 게 뭐죠? z의 구승이야. 쌤 그러면 z 3승을 어떻게 하면 얘가 구승으로 만들 수 있지? 세제곱하면 그죠? 마이너스 8i를
세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부호부터 따져볼까? 마이너스의 세제곱을 하면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고요. 8의 세제곱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의 세제곱까지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i의 세제곱을 따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i는 주기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첫째, i, 그 다음에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따졌을 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i 3승 여기다 i가 또 곱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i고요. i 4승 여기다 i를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인데 이거 어차피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4개 단위의 반복성을 갖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i 3승은 마이너스 i였으니까 마이너스 8의 3승에 마이너스 i를 갖다 곱하면 얼마가 돼요? 8의 3승에 i다. 그래서 정답은 8의 3승이 얼마냐면 2의 9승이거든요. 2의 9승의 i하고 똑같아서 512i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좀 모양상이 아마 조금 독특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Z라고 잡아서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봐보시면 루트 6 플러스 얘가 루트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루트 6 플러스 얘가 루트의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군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루트 안에 있던 형태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루트 2i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루트 6 마이너스 얘가 루트 2i다. 이렇게 끄집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얘네들은 유리화하겠죠. 실수화하겠죠. 근데 실수화하기 전에요. 어떤 것부터 시행을 해보냐면 여기다 쓸까요? 얘랑 얘가 공통인 게 뭐야? 루트 2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없어지죠. 굳이 뭐 커질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다 뭐를 갖다 치자? 루트 3 마이너스 i 위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i. 자, 그럼 밑에 있는 분모는 얼마가 됐냐면요. 여기가 3이죠.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위의 계산은 얼마? 요거 이거 완전 제곱이 똑같으니까 앞에 거 제곱 2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제곱 이렇게 털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계산이 얼마였냐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요 계산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계산해 주니까 2 마이너스가 2루트 3i. 그럼 위아래 2씩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죠. 실수화라는 과정인데요. 일단 i를 좀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같은 경우는 먼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설명을 좀 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이 만들어진 시점을 얘기하죠. 진짜 그래요. 올해 2020년도잖아요. 이거 올해 2020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얘를 먼저 실수하세요. 그러면 되게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1-i에다가 뭐를 갖고 곱해요? 1 플러스 i요. 위에다가도 1 플러스 i 똑같이 갖다가 곱셈하는 과정을 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분모는 얼마가 되죠? 1-i의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위쪽은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2i 플러스 i의 제곱이 딱 되고요. 거기에 2018이 딱 완성됩니다. 그러면 i의 제곱하고 이건 사라지고 2분의 2i? 선생님 그럼 얘는 i의 2018하고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i는 몇 개 단위로? 4개 단위로 규칙이 있다고 했으니까 2018을요 나눠봐요. 뭐로? 4로. 4, 5, 20에 1 떨어지면 0 올라가고 18이 올라가면 4, 4, 16이 되면서 얼마 남죠? 2가 남죠? 무슨 얘기야? i라는 놈은 2018은 4개씩 반복하면 504세트가 나오고 2개만큼 나눈다는 얘기여서 여기는 그냥 i제곱으로 쓰시면 되죠. 저게 규칙성입니다. 그래서 쟤를 4로 나눈 이유는 4개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걸 지우겠다는 뜻이어서 이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답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 좀 특징적이어서 이걸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밑에 유제 6-2번이 좀 많거든요. 거기 7개예요. 네, 그거 한번 지금 워크북에다가 바로 치면서 갈게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질문 좀 하고 갈게요. 자, 시간은 한 7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
7분 정도 안에 최대한 빨리 마감해야 과제가 좀 줄겠죠. 네, 시작해 봅시다. 앞에 풀이 과정 유사한 거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6-2번에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쭉 쳐주시겠습니까? 루턴에 있는 마이너스를 다 끄집어내고요. 가급적 분모는 실수하시고요. 그 패턴에서 어긋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한번 쭉 쫓아가 주세요. 그리고 i는 허수 단위는 4개마다 반복이 되니까 4개씩 지운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2018은 4개씩 지우면 2014, 뭐 2010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 과정을 나눗셈으로 직접 4개 단위로 나눠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훨씬 더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도움 드릴 테니까. 어떤 거? 자, 일단은 여기서 끄집어내자. 이렇게 끄집어내면 안 되지. 그치? 이건가? 요거로 이렇게 하신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보자. 일단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거부터. 그 다음에 요건 좀 예쁘게 붙일 수 있겠지. 얼마? 2루 뒤. 이제 분배. 그래, 그것만. 똑같아요. 지금 처음에 썼던 저거랑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얘는 써보실래요? 3 마이너스. 네, 루트 8 i 가로에 3 플러스 루트 2는 네,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패턴에 가로를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 2루트 2죠. 3 마이너스 2루트 2 아니고 조절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2루트 2 네. 그럼 그거랑 얘랑 뭐여줘? 전기.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내 문자에서 그때 했죠. 이렇게. i의 값이 그냥 i잖아요. 네. i분의 1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i분의 1이 깔리면, 그래서 여기가 i분의 1이었던 거 i를 갖다 곱하자. 분모의 실수.
i를 한 번씩 더 곱하면 되겠지. 자, 그게 혹시 좀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뒤에 연습문제 6-1번에는 이게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미리 좀 보실 수 있으시면 좀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제 말고요. 연습 문제 보시면 있겠죠. 네. 연습 문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이제 과제로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미리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해보세요. 시간은 1분 20초 정도 남았고요. 몇 번이죠 이게? 3번이다. 3번을 가볼까요? 여기 잡으셨고, 그 다음에 이걸 제곱을 해보셨더니 이거는 여기서 세제곱을 한번 더 하셨네요. 세제곱을 하시면 여기다가 i를 2 플러스 i를 더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죠? 좀 봐볼까요? 이게 4i 제곱 마이너스 8i 플러스 4 플러스 i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는 여기 사라지니까 요거는 여기 사라지겠죠? 이건 뭐가 온 거죠? 이걸 다 분배하신 거예요? 그거 분배하기보다는 어차피 얘랑 얘가 없어지겠죠? 그럼 얘랑 얘를 분배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값이 좀 차이점일 거예요. 자, 이렇게 마감 치고요. 이따가 정비할 시간 또 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뒤에 연습 문제까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기본문제 6-3번하고 6-4, 5번까지 한번 쭉 가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과제를 물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날 이렇게 문자 드렸을 거예요. 기본 문제 좀 풀어와라. 6단원에 이렇게 드렸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풀어오신 분들은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숙제를 학원에 놔두고 가기 때문에 뭔지를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 개 많이 공통된 안 하다 보니까 잘 적어가시고 혹시 보셨던 분들은 잘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숙제를 가능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시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복소수 성질까지 한번 쭉 보시면 거의 복소수가 끝나요. 근데 막상 이거를 라이트센으로 보면 당황스러워요. 거기까지 한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6-3번 볼까요? 자, 6-3번 보면 뭐죠? 자, 거기 단어 좀 밑줄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 XY.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지. 자, 일단 1번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X 더하기 얘가 2i. 얘가 얼마였어? 3 플러스 얘가 4i. 그럼 여기가 5가로의 yi 마이너스 2다. 이게 뭐 하라는 거냐면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같도록 만들어라. 이게 뭐야? 복소수 상등 문제야. 상등은 서로 상자에 같을 등자라고 그랬지? 서로 간에 같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 3x 더하기 얘가 4xi. 그 다음에 얘가 6i. 그 다음 플러스 얘가 8i의 제곱이 좌변. 여기가 5i, 얘가 마이너스 얘가 5.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됐던 거라서 여기를 좀 정리해보면 3x가 마이너스 8이 됐을 것 같고요. 여기는 4x 더하기가 6의 허수단위 i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앞뒤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비교하라고요. 이렇게 끝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x-8이 마이너스 5였던 거니까 결과적 x는 얼마? 1이 됐던 거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10이잖아요. 10이 5i고 똑같으니까 결과적 y는 얼마? 2다.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 단순하게 그냥 정리하셔서 i제곱 정리하고 깔끔하게 좌변과 우변이 이 실수 조건에 따라서 복소수 상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분수꼴이 나옵니다. 1 플러스 i분의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분의 얘가 y, 그럼 얘가 2 플러스 i분의 얘가 5가 돼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은데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최소 공배수를 양쪽에 곱해요. 그 말은 뭐야? x에다가
1-i하고 2 플러스 i를 갖다 곱해주고요. y에다가 뭐를 갖다 곱해줄까요? 얘가 1 플러스 i에 2 플러스 i를 갖다 곱해주고 5라는 놈에다가 1 플러스 i하고 1-i를 갖다 곱해주는 식으로 가도 되겠죠. 예, 쌤 그냥 이거 감각을 실수해서 비교해도 되지 않을까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가봅시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요. 여기가 2-i, 다시 2 플러스 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y가로 얘가 2 플러스 i 플러스 2i 플러스 i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5가로에 요건 뭐죠? 1-i의 제곱 이렇게 끝나잖아요. 단순한 계산이니까. 자, 그럼 이게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여기는 x가로에 얘가 3-i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요걸 한번 계산하면 1 플러스 에가 3i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요게 얼마였냐면 2니까 그죠? 얘는 얼마가 돼? 10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남는 거 찾아보니까 3x 더하기 y라는 놈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가 3i라는 허수 단위하고 실수 부분을 각각 분리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3x 더하기 y가 10이 됐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얘가 3i가 제로가 되어야죠. 뒤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할까요? 아래에 있는 식은 x는 3i잖아요. 집어넣읍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 과정에 의해서 곱해주면 얘가 9i에다 y 더하니까 10i가 10이 되어서 y는 얼마? 1, x는 얼마? 3이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편하신 대로 하세요. 거기 보면 그 모범 답안에는요. 얘네들 각각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정리해서 뭔가 여기를 통분하고 뭐 이랬는데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이게 편하더라고요. 자, 알겠죠? 저희 모든 풀이는 모범 답안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편한 방식을 선택한다고. 제가 편한 방식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건 시간 드릴 테니까 이따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104쪽 넘어가겠습니다. 6-4번. 여기다가 별표를 5개를 치고 갈게요. 아까 우리 보셨던 4번 문제하고 거의 컨셉이 똑같아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어서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의 경우부터 한번 다시 한번 좀 풀어볼까요? 1번의 케이스. 자, x는요, 어떻게 나오죠? 1 플러스 2i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느낌이 딱 뭐예요? 일단 여기 2i라고 하는 요 놈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넘겨서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얘네들을 뭐 해보자? 제곱을 해보자. 이렇게 제곱을 해보자라는 거야. 왜? 그러면 i제곱이 조금 더 예뻐지잖아요. 자, 계산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여기가 마이너스 3가? 그죠? 마이너스 4i 제곱 4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5는 제로라고 하는 수식이 딱 떨어집니다. 자, 근데 출제자가 물어본 게 뭐냐면요. 이거 물었거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군요.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제곱.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첫 번째 방식이 나눗셈이었죠? 나눗셈으로 갈까요? 나눗셈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 앞쪽에다 요인간을 갖다 들이밀어요. 그죠? 이렇게 들이밀어서 항등식의 패턴을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모양이 안 맞으니까 여기다 x를 갖다 곱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2x의 제곱 더하기 얘가 5x가 나올 거고요. 얘들 갖다 뺐더니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딱 떨어지죠. 위에다가 얼마? 플러스 얘가 4를 갖다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 4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8x 더하기 얘가 20이 돼서 자, 뺐더니 얼마? 2x 마이너스가 17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에 몫이 x 더하기가 4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에 주어진 이 값은 얼마다? 제로다. 그럼 뭐야? 이게 날아가 버린다 이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 이것만 남는 거지. 그러면 2x만 17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값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 x는요, 여기 있네. 1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가 2가로에 1 플러스가 2i 마이너스가 17을 걸어주면 2 플러스가 4i 마이너스 17이 되면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얼마다? 4i였다. 이렇게 결정될 수 있지 않겠니?
나눗셈으로 간다면. 아까 제가 냈던 취지는 나눗셈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수업은 연계성을 위해서 간 거고 직접 좀 사수를 낮추는 작업들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별표 5개를 친 이유 중에 하나는 1번이 1번. 2번은 어차피 여러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2번은 제가 빠르게 한번 풀이를 해드리면 2번을 잘 봐보시면 2번이 x가 뭐죠? 1 플러스 루트 3i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놈은요 1 마이너스 루트 3i인데 재미난 게 있네. 어라 허수 부분이 단위가 다르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y는 x 바라는 거지. 칼레복수수. 그러니까 칼레복수수는 어떻게 쓰라 그랬어? 합과 곱에 관한 형태가 실수다 보니까 합곱으로 써봐라. 근데 물어본 게 뭐야? y분의 x의 제곱 x분의 y의 제곱이니까 어라 일단 얘를 고쳐보니까 xy분의 통분했을 때 x 3승 더하기 y의 3승이야. 그럼 xy는 내비두고 위쪽에 있는 이 과정이 뭐야?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 이게 곱셈공식 변형이었잖아. 합곱으로 가는 거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x 더하기 y를 했더니 2가 되고 x 곱하기 y를 했더니 1 마이너스 3의 i의 제곱이 되면서 이게 4가 됐던 거라서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xy는 4 여기 2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들어가서 4분의 8 마이너스 24가 들어가니까 이 정답은 마사로 계산이 되네요. 결론은 저기처럼 나와 있는 모양은 통분하시고 그냥 합곱에 관한 형태로 예쁘게 고쳐주시면 문제 없지 않겠냐. 그거에서 크게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조금 더 관점을 주시고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여기 한 번 정도 시간을 좀 잡고 가죠. 여기 8분 정도 드릴 테니까 밑에 나와 있었던 유제 2문제하고요. 앞쪽에 유제 6-4번, 3번 여기까지 한번 건드릴 수 있을 만큼 한번 건드려 보시겠어요?